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하필 한덕수입니까? 이것은 마치 12.3 비상계엄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훈수 후보를 후보에서 박탈시키면 그 차점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도 원칙이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저는 살다 저도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한 편이지만 새벽 3시 20분에 입당한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이렇게 날치기로 해서 선정된 후보를 과연 누가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저도 별로 도울 생각이 없거든요.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요. 다른 후보의 등록을 차단하려고 새벽 3시와 4시 1시간 현장 접수한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을 재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위한 비상 조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하필 한덕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뭐 월등히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 선출한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당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왜 무소속, 그것도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왜 하필이면은 양질의 좋은 후보를 제가 선택한다면 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하면 안 되죠. 이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선을 왜 했습니까? 그죠? 경선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왜 경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당원들과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잖아요. 그죠? 사기극. 어제 의원총회에서 투표 안 하시고 바로 의총장 나가신 투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당시 공개 발언을 세게 했었습니다. 차라리 지지율 가지고 논할 것 같았으면은 지지율 제일 높은 이재명 후보를 영입해라. 예? 그게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어렵사렵게 뽑은 후보를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이거는 민주적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이것은 마치 12.3 비상계엄과 흡사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명 발표 외에 의원님들이 집단 행동이나 아니면 추후에 뭐 행동 같은 계획하신 게 있어요? 제 방에서 의원들 몇이 모여가지고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고 아마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라면은 이 새벽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의원 단톡방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의 이런 절차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2위였던 한동훈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하면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서 박탈시키면 그 차점자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도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차점자하고 또 그 한덕수 후보하고 경선을 붙이든지. 그리고 왜 우리 당의 후보가 들려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와서 입당을 했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는 살다 저도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한 편이지만 새벽 3시 20분에 입당한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입당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그리고 32가지의 서류가 있더라고요. 32개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저는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후보를 모집하는 시간이 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줘야 되는 게 그 예의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새벽 1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줬다? 이거는 도저히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해당행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에 거스리는 행위를 해당 행위라고 하거든요. 당을 해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 단톡방에서도 이 비판 목소리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또 다시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이름을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여놓은 그 각본 그대로 그냥 가려고 하는, 예, 정말 자신들이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 9시에 ARS 조사 결과가 나오면 10시에 비대위에서 의결해서 바로또 절차가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날치기로 해서 선정된 후보를 과연 누가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저도 별로 도울 생각이 없거든요. 예. 예. 아니 세상에 그 입당한 지 하루 만에 대선 주자가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이 한덕수 후보의 그런 노력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때 김문수 후보 측이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게 받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흐름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특히 새벽 1시 또는 새벽 3시에 3시부터 4시까지 이 후보를 갖다가 등록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국회더라고요. 226호인가? 그 한번 호실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 어떻게 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에서 대기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새벽에 올 수 없는, 그건 아마 법적으로도 저는 아마 그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희 그래 봅니다. 그럼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기호 2번이 사라지는 거죠. 의원분들 모여서 대책 논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당을 만들다거나 의원들 이야기가 좀 나오시나요? 일단은 당내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 전에 의총을 다시 꾸리고 요청하거나 지금 의총이 제가 어제 가봤는데 대단히 비민주적인 의총입니다. 그죠? 말을 하면은 자기들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정말 보기 좀 민망할 정도로, 예, 그런 의총은 저는 하나만한 의총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그런 의총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총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도 되게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발언하고 싶어도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예, 그런 의총은 저는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회견 끝나고 모이신 의원분들 수는 대략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아까 대략 한 6, 7명 정도? 예, 6, 7이요. 네네. 그 지도부는 지금 당원 당규상 상당한 사유를 이유로 어제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도부는 왜 빨리 사퇴 안 합니까? 단일화 안 되면 책임진다 했잖아요. 예? 그죠? 단일화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한 후보를 그냥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후보를 지금 올린 그 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실패했으면은 저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을 김문수 후보가 약속 지키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본인들도 약속을 그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역시도 보면은 어떤 룰도 다 받아주겠다 했잖아요. 그 날짜가 5월 6일인데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자기들 유리한 룰이 아니니까 깼잖아요. 그럼 한덕수 후보도 약속을 어기는데 왜 김문수 후보에게만 그 벌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죠? 페널티를 주냐 이 말이죠.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기자 언론 여러분들께서 그 지도부에 물어보십시오. 한덕수 후보도 약속을 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페널티를 안 주는지. 예.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선 기자회견에서 이런 뭐 결정한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이 주로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시는 의원들이다. 이런 좀 평가절하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글쎄요, 그분은 시력이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한 분은 아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분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자꾸만 그걸 왜곡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북하는 다수의 의원들 역시도 어떤 양심을 가진 의원들은 저는 제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 좀 많이 올리던데요. 예. 그거 잘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국에 계셨었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착각금도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돌려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이 77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45만 명 정도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정신적인 그 피해도 다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왜 했습니까? 경선을? 이럴 것 같으면 경선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들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선 비용을 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한번 그 지도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선에 치렀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 다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